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출장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규정에 어긋난 천안시의회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문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사무국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변경 절차 없이 국외 출장지와 일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최초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협조에 사인인 게 있어요. 그죠? 네. 이제 두 번째 변경할 때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협조 사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국외 출장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다시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과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촉했기 때문입니다. 1조와 2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조만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일색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원 4명은 지난 8월 당초 국외 출장 공모에서 선정된 프랑스가 아닌 독일과 체코 등 4개국으로 출장지를 임의로 바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 임명 권한을 놓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보온 인사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도 아산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인데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입니다. 청문 대상은 아산시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등 모두 7곳입니다. 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기관장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일방적인 임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의 단체장을 임명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번 발의의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청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달 말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재단의 이사장,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040년 예상되는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의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와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서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 초광역권 UAM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실증은 언제부터 또 노선은 어떻게 짜느냐 여부입니다. 이러한 밑그림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은 초, 중, 장기로 나눠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우선 눈길을 끄는 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뤄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 내포 신도시와 충북 청주공항 그리고 대전시를 잇고 멀게는 수도권까지 잇는 게 제1차 목표입니다. 교통수단 중심으로서 풍부한 이동 수요를 고려한 겁니다. 수도권 노선을 통해서 버티포트를 조기 건립을 하고 광역권 내 거점 도시들 간의 교통수단형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제 행사를 통해 관광형 UAM에 대한 실증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25년에 그 시범사 그걸 이제 선정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27년 유대회 때 또 시범으로 하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중기 단계에선 관광형과 응급의료형 UAM을 충청권 곳곳에 확대 적용하고 2040년 이후엔 장기 단계로서 소형 터미널의 다수 공급을 통한 적극적인 대중화에 나서는 걸 큰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충청권 UAM 사업, 초광역적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건강은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영자전거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도입 등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운영이 중단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자전거 도입을 계획하고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현실을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아산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유바이크입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텅 비었습니다. 키오스크 형태로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8에서 10회 수준까지 떨어지며 올해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겁니다. 운양 온천역에 만들어진 공영자전거 대여소.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명에 그치면서 운영 중단이 결정됐고 50대에 달하는 공영자전거는 11개월이 넘도록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 자전거 주차장에는 주인을 잃은 자전거가 가득하고 누수는 물론 시설까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 용역 등을 통해 중단된 자전거 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한 활로를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인력과 예산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로서는 재운영에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진 그 시스템에 맞춰서 다 도입을 하려면 먼저 전담팀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담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력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또 급여를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전담팀까지 만든 천안시.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 반영 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과정들 절차, 행정 절차 이런 데서
그쪽 전문가분들이 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대기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자전거. 아직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멉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반면 세종시는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세종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세종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이응다리.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층부 약 1,500m 구간이 자전거 전용 통행로로 이뤄졌습니다. 금강 주변 하천 부지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국가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다 보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신도심에 조성된 길이만 316km에 이릅니다.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제가 한 30여 년 대전에 살다 세종으로 왔는데 일단 세종은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도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어디를 가든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부 세종청사 인근 세종시 공영자전거 일명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어울링 대여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종시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4만여 건으로 2018년 대비 4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것도 어울링 이용을 확대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울링 대여소는 2018년 이후 지난해 기준 630곳까지 확충되며 180여 곳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어울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이렇게 평소 이용하려고 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 처음에 초기 비용 투자가 개인 자전거는 좀 구입하려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용 비용이 좀 싸기도 하고요. 실제 세종 공영 자전거 수는 지난해 기준 3,165대로 인근 대전 지역의 공용 자전거 타슈가 2,500대인 것에 비해 전체 인구수 대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수가 많아서 탈 때 너무 멀리까지 가서 찾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 정거장도 가깝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어울링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드 단계는 1년간 연간 회원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납 오류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지만 조례에 담긴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900개가 넘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지난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실제 천안시 조례에는 공영 자전거인 시민 자율자전거 운영과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제 조항을 좀 둬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또 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시 손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역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금처럼 운영을 중단해도 조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대부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탓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에 지자체의 의지를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절도 사건 4건 중 1건이 자전거 절도 범죄일 정도로 심각성이 매우 큰데요. 관리 대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나오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론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주로 그 절도를 하는 그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자전거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행정 시스템하고 또 현장의 자전거하고의 그런 그 관계를 밀착하게 하겠다는 연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당분간은 그다음에 조만간은 그 등록제의 시행이 어쨌든 상당히 체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곧 광복 80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식민 지배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일제잔재 청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교가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존 교가가 친일 활동을 한 김성태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인데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의 동의를 얻어 바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로비 등에 걸려있던 29명의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하고 화단에 있던 가에즈카 향나무 56그루도 뽑아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일 문제를 토론하고
교실 내 언어 습관을 스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에서도 막 구라 막 이런 것도 친일 잔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희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 앞으로도 더 많은 친일 잔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육청이 추진한 친일 청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선 각 학교와 동아리들의 사례 발표 및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과 계승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했던 1, 2기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서운 체육관으로 각인했던 체육관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나 일반 남성들이 운동하기가 진짜 나 이거 진짜 운동을 하겠다는 땀 흘리고 하겠다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체육관. 과거 시골 동네에서 동양 챔피언 만들어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서울 아니면 힘들었던 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동양 챔피언 2명을 만들었고, 한국차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한국차 마지막으로 한국차 하나 길렀어요. 사람이 숨쉬어야지만이 이 철제가 살아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런 체육관이다 보니까 좀 아쉽고 안타깝고